테슬라의 접근 방식이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카메라 위주의 비전 시스템만 사용하면서 실제 도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위험하지만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방식이죠. 그럼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나요? 네, 테슬라는 네바다에서도 이미 테스트 허가를 받았고 캘리포니아 베이에리어에서도 1-2개월 내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형의 기술주 토파보기. 오늘도 미나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의 신 데이터영입니다. 데이터형, 오늘 정말 핫한 소식이 있어요. 테슬라가 드디어 애리조나에서 자율주행 테스트 승인을 받았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어제 9월 20일에 애리조나 교통부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승인했어요. 특히 피닉스 지역에서 웨이모와 직접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럼 진짜 로보택시 전쟁이 시작되는 건가요? 2025년이 진짜 로보택시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올 6월부터 오스틴에서 파일럿을 시작했고 웨이모는 이미 주당 25만 건의 유료 승차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모든 경쟁 구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로보택시 시장이 2030년까지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하지만 기술적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른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어서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 오늘도 데이터 기반 분석 기대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먼저 테슬라의 애리조나 승인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테슬라가 6월 말부터 애리조나 교통부와 인증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드디어 어제 승인이 났습니다. 안전운전자와 함께 테스트하는 단계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럼 테슬라가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거뒀나요? 오스틴에서는 현재 약 30대의 모델 Y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몇 가지 사고가 있었어요. 더티 테슬라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로보택시가 주차된 차를 긁은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럼 아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테슬라의 접근 방식이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카메라 위주의 비전 시스템만 사용하면서 실제 도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위험하지만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방식이죠. 그럼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나요? 네, 테슬라는 네바다에서도 이미 테스트 허가를 받았고 캘리포니아 베이에리어에서도 1-2개월 내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연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어요. 절반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솔직히 매우 야심찬 목표입니다. 현재 오스틴에서도 대기 시장이 평균 9분 정도 되고 가용한 차량이 제한적이거든요. 하지만 테슬라 특유의 빠른 확장 전략이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현재 시장 리더인 웨이모는 어떤 상황인가요? 웨이모는 완전히 다른 레벨입니다. 현재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LA, 오스틴에서 주당 25만 건의 유료 승차를 제공하고 있어요. 피닉스만으로도 315제곱마일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25만 건이요? 테슬라보다 훨씬 많네요.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웨이모는 2020년부터 진짜 무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점이에요. 테슬라는 아직도 안전운전자가 탑승하고 있거든요. 그럼 웨이모의 기술이 그렇게 앞선 이유가 뭔가요? 웨이모는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를 모두 사용하는 센서 융합 방식입니다. 테슬라보다 하드웨어 비용은 높지만 안전성과 신뢰성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흥미롭네요. 그럼 웨이모도 확장 계획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2026년에 애틀랜타, 마이애미, 워싱턴 DC로 확장 예정이고 최근에는 덴버와 시애틀에서도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특히 애리조나 메사에 새로운 제조 공장을 열어서 2026년까지 2,000대 이상 추가 생산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나요? 웨이모의 장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피닉스 공항까지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미 수십만 건의 공항 승차 실적이 있습니다. 유저 경험 면에서는 테슬라보다 훨씬 앞서 있죠. 그럼 웨이모가 시장을 독점하는 건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강점은 비용 효율성이에요. 만약 카메라만으로도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면 훨씬 저렴한 로보택시 서비스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GM의 크루즈는 어떻게 됐나요? 한때 유력한 경쟁제였잖아요. 크루즈는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2024년 12월 GM이 로보택시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크루즈를 해체하기로 결정했어요. 완전히 포기했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2023년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크루즈 차량이 보행자를 20피트나 끌고 간 사고가 결정적이었어요.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운행 허가가 취소되고 CEO가 사임하면서 사업이 급속히 축소됐습니다. 그럼 안전성 문제가 정말 심각했던 건가요? 크루즈의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결함만이 아니었어요.
사고 후 2주 동안 세부 사항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있었고 응급 차량 접근을 막는 사례도 여러 차례 보고됐거든요. 그럼 GM은 얼마나 손실을 봤나요? 2016년 크루즈를 인수한 이후 누적 손실이 1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연간 20억 달러씩 투자했는데 매출은 5억 달러도 안 됐어요. 완전한 실패작이죠. 그럼 GM은 자율주행을 완전히 포기한 건가요? 아니요, 전략을 바꿨습니다. 2025년 8월부터 개인용 자율주행차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테슬라 오토파일럿 전 책임자였던 스털링 앤더슨을 영입해서 슈퍼크루즈 기술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아, 로보택시 대신 개인 차량에 집중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로보택시 운영은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차라리 기존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본 거죠. 그럼 새로운 관점으로 우버나 리프트 같은 기존 라이드 쉐어링 회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우버와 리프트는 정말 영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직접 기술 개발 대신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파트너십들이 있나요? 우버는 현재 20개의 자율주행 파트너를 확보했어요. 웨이모, 위라이드, 포니 AI, 메이 모빌리티 등과 협력해서 이미 연간 150만 건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0만 건이요? 벌써 그렇게 많이? 네. 특히 우버에서 웨이모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스틴과 애틀랜타에서 인기가 좋아요. 사용자들은 우버 앱 하나로 일반 택시와 로보택시를 모두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리프트는 어떤가요? 리프트는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었는데 최근 공격적으로 따라잡고 있어요. 애틀란타에서 메이 모빌리티와 파일럿을 시작했고 올해 9월에는 웨이모와 내쉬빌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사용자 입장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026년부터는 같은 앱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차와 로보택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로보택시가 더 저렴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고 일반 택시는 비싸지만 즉시 이용 가능한 식으로 차별화될 것 같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우버나 리프트 주식도 괜찮겠네요?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기술 보유사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어서 위험 요소가 있어요. 머스크가 테슬라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했거든요.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회사에 베팅해야 할까요? 각 회사마다 다른 리스크와 기회가 있어요. 먼저 테슬라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카메라 기반 기술이 성공하면 비용 우위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웨이모는 어떤가요? 웨이모는 가장 안정적이지만 알파벳 주식으로만 노출이 가능합니다. 알파벳 전체 매출에서 웨이모 비중은 아직 미미하지만 2030년까지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다른 투자 아이디어는 없나요? 반도체 회사들에 주목해 볼 만해요. 엔비디아나 AMD, 물론이고 모비라이 같은 자율주행 전용 칩 회사도 익미로워요. 센서 업체들도 유망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테슬라 30%, 알파벳 30%, 우버 20%, 관련 부품사 20% 정도로 분산 투자하는 걸 권해요. 하나의 기술이나 회사에만 올인하기엔 아직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그럼 언제쯤 진짜 로보택시 시대가 올까요? 제 생각이면 2027-28년경이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주요 지동에서 로보택시가 일반 택시와 진짜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라고 보시나요? 규제와 안정성입니다. 한 번의 큰 사고로도 업계 전체가 몇 년간 후퇴할 수 있어요. 크루즈가 좋은 예죠. 반대로 확실한 안정성을 입증하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요.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로보택시 전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 간단히 정리하면 웨이모가 현재 선두이지만 테슬라의 도전이 본격화되고 있고 GM의 크루즈는 완전히 퇴장했다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로보택시 투자 검토하실 때 오늘 내용 참고하시되 변동성이 큰 분야니까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2025년 9월 20일 기준 참고용이며 특히 자율주행 기술은 규제 변화에 민감하니 투자 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기술주 이슈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어떤 로보택시 회사를 선호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데이터형이었습니다. 미나 PD였습니다. 안녕.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